안녕하세요. 78.5도입니다. 오늘은 연인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량음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 다만 마음으로만, 이 곡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장현이 했던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1화가 시작이 됐을 때 피투성이로 칼을 들었던 장현이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했던 말, 들리는가 이 소리, 꽃소리,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 뇌피셜을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량음의 과거는 두 사람이 후금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들어갔다 고문을 당할 때 드러났죠. 한 경북도 지역의 조선인 아버지와 여진 어머니 사이에서 량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토벌이 벌어졌을 때 부모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린 량음은 관노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남색을 하는 양반에게 몸이 인두로 찢어지면서 몹쓸 짓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그걸 장현이 구해주게 되죠. 아마도 이때 장음이 량음의 마음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량음은 남자를 사랑하죠. 장현은 그 깊은 마음까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만 량음을 특별하게 아낍니다. 언제나 먼 발치에서 흠모하며 따라가는 량음이죠. 그런 량음을 친동생처럼 장현도 아낍니다. 그래서 자꾸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량음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량음의 가슴에 인두로 찢어진 글은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노예로 성폭행 당할 뻔하며 몸에 새겨진 돌이킬 수 없는 흔적, 버려진 세상에서 낙인 찍힌 량음이죠. 하지만 량음이 살거나 죽거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장현입니다. 하지만 량음의 사랑은 혼자만의 사랑이죠. 량음의 연인은 장현입니다. 상처받은 량음이 연인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곁에 있어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연인,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 이 드라마에서 연인은 설명이 되어 있죠.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랑을 하며 지내게 된다면 그리워할 필요가 없겠죠. 닿을 수 없는 거리만큼 있는 그 연인이 량음에게 바로 장현이고 그 장현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꿔가지고요.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득히 바라본다 정다운 그대 얼굴, 먼 바람에 실려온 그리운 그 얼굴, 그대도 나만 같아 두 손에 고개를 묻고 기다리오 나 그대 그 길 위로 오시기를. 대나무 잎만 흔들려도 가볍게 살랑이는 달빛에도 떠오르는 그대 뒷모습, 이제 돌아 살며시 미소 짓네. 남은 그리움을 저 그윽한 세월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모두 떨구려 하오. 그대를 사랑하는 일 다만 마음으로만 가만히 그대를 가슴에 숨겨본다. 장현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량음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리워하는 연인을 향한 이 노래는 장현의 노래가 되기도 하죠. 이 노래를 특별하게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길채였습니다. 량음이 유곽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길채가 눈물을 흘리죠. 길채는 이 노래가 나올 때 2번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연인 길채의 운명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날아들던 송추 노인의 결혼식에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와 함께 길채가 눈물을 흘리죠. 길채는 장현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길채를 곁에서 장현이 묵묵히 바라보죠.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길채가 이때 했던 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해로하며 함께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고, 그런 길채를 보며 장현은 그리 살고 싶냐고 하죠. 처음 량음의 노래를 들었을 때도 길채는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런 량음을 장현이 바라보죠. 길채의 앞으로의 운명이 그려지는 드라마적인 메타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선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두 연인의 그리움이 담긴 량음의 이 노래는 길채와 장현의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길채는 2번의 꿈을 꿉니다. 연인을 만나는 꿈이었죠. 장소는 모두 똑같습니다. 1화에서 길채가 꿈속에서 자수를 놓을 때 붉은 실이 떨어지고 굴러갑니다. 붉은 실은 인연을 의미하죠. 그 실을 길채가 따라갑니다. 인연을 따라갑니다. 곱게 옷을 입고 유채꽃 피는 봄을 지나고 여름의 개울을 지나고 단풍 피는 숲을 지나고 눈 쌓인 겨울을 지납니다. 그 실을 따라가는 동안 길채의 옷이 헤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지죠. 봄과 여름에 해맑던 시간이 지나고 가을에 지나 앙상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시련이 길채에게 놓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길채가 당도한 곳이 석양이 지는 어느 바닷가였죠.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길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라고 말을 하죠. 이게 길체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길체가 오랑캐를 피해 도망가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죠.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노을 지는 바닷가였는데요. 이때는 길체가 조금 더 긴 말을 합니다. 저는 알아요. 제 낭군 되실 분이죠. 헌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이 말을 합니다. 두 장소는 모두 노을 지는 석양, 바닷가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이 드라마 1화에 나오는 또 중요한 인트로가 있었죠. 피범벅인 장현이 칼을 들고 서 있던 곳입니다. 노을 지는 바닷가였습니다. 그때 장현이 말을 하죠. 들리는가 이 소리, 꽃소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인이 만나는 같은 장소, 그리고 다른 시간이죠. 량음의 노래가 나올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던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장현이 들었던 꽃소리는 바로 다른 시간 꿈속에서 말했던 연인 길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알아요. 제 낭군 되실 분이죠. 헌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피투성이 돼 지친 채로 병사들과 대치하며 장현이 그리워하며 들었던 꽃소리입니다. 낭군 되실 분, 그리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던 연인, 그 연인을 지켜주려 했던 장현이 들었던 연인의 꽃소리였죠. 드라마가 해피엔딩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뇌피셜이니까요. 다만 병자호란 후에 청으로 간 소현세자, 그리고 6년 만의 귀향과 의문의 죽음, 개혁의 실패, 그리고 청으로 끌려간 연인들을 대하던 조선사회의 끔찍했던 환양녀 대우, 소현세자의 죽음과 실패는 더욱 엄혹한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절망이었습니다. 그 가혹한 절망이 환양녀였죠. 오랑캐를 견뎌야 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연인들에게 더욱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연인의 꿈은 석양처럼 저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을 선택한 자의 끝이 비극이고 두려움에 압도된 자의 결말이 생존이라 해도 그 과정에서 인간 감정의 정수를 누린 이가 누구인지는 아마 본인만 알 것이다. 어쩌면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을 쏟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 감정의 정수를 누렸다면 그건 죽어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도 마을 사람들의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송추와 부인은 다시 마을로 들어간 오랑캐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지요. 죽던 두 사람은 전혀 불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장현은 한나란시에 가고 싶었다더니 소원 성취했구만이라고 말을 하죠. 절이라는 규범으로 인간 감정의 정수를 누리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에 의해 그리 죽었고요. 어쩌면 엄혹한 시절에 끌리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연인은 생존과 상관없이 사랑했다면 인간 감정의 정수를 누린 행복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